자본주의 나의 다짐. 첫 번째, 2030년까지 자산을 10억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15개 나라를 다닐 수 있다. 세 번째, 나는 결혼할 수 있다. 좀 피곤해서 오늘도 한 단락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자본의 탐욕. FRB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오히려 더욱 부추겼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부동산 경기는 과도한 열기가 있는 버블 상태로 진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FRB는 2000년 6.5%였던 금리를 수차례 낮추면서 결국 1.75%까지 낮추었다. 금리가 낮으니 사람들은 쉽게 빚을 내서 투자해보려는 과도한 희망을 가지게 됐고, 이것이 결국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과도한 투기 열풍의 진원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빚이 많아져야 수익이 많아진다는 은행의 원칙에서 본다면 이 같은 FRB의 금리 인하 정책은 곧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자신들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도 FRB에 대한 의혹은 있었다. 1914년부터 1919년까지 FRB는 돈을 마구 찍어내 소규모 시중은행이 거의 100% 대출을 해줬다. 자립 준비금은 거의 남기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거 소규모 시중은행에서 마음껏 돈을 빌려 쓸 수 있었다. 그런데 1920년 FRB는 갑자기 그간 뿌린 돈을 마구잡이로 걷어들이기 시작했다. 금융시장에는 대혼란이 시작되고 빚더미에 오르는 국민들은 파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다. FRB는 다시 1921년부터 1929년까지 통화 공급을 늘렸고 국민들은 다시 엄청난 돈을 빌리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대출에는 함정이 있었다. 90%의 대출금은 언제든 회수될 수 있었다.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는 무시무시한 덫이 있었던 것이다. 1969년 금융자본가들은 또다시 그동안 빌려준 대출금을 무지막지하게 걷어들이기 시작했다. 대출을 받다 주식 투자를 했던 은행과 개인들은 줄도산을 했다. 하지만 이미 록펠러, 모건, 버나드 버럭 등의 여러 큰손들은 주식으로 대량으로 매각하고 주식시장을 빠져나가고 난 후였다. 이 사태로 인해 16,000여 개가 넘는 금융회사들이 문을 닫았다. 금융자본가들은 거의 헐값이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은행을 집어삼켰고 주식으로 막대한 부를 챙겼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엄청난 사기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들 마음대로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면서 FRB는 소규모 금융회사와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서 FRB는 수천 개의 금융회사들에 대해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전 세계는 미국의 금융의 운명을 맡기고 있다. 이는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니 돈의 큰 그림을 보려면 미국의 금융정책을 알아야 한다. 미국 금융사학자인 존 스틸 고든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기축통화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축통화로 쓸 만큼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없습니다.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간에 당분간 세계는 미국에 고정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변함이 없죠. 요즘도 전쟁하면 미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압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큰 계름 안에서의 돈의 흐름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 제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의 지갑 속 돈이 사라지는 것이 우연은 아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통화 정책과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의 그 첫 번째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빚으로 만든 돈을 흥청망청 써버린 우리의 잘못도 크다. 분명한 건 돈이 돌아가는 원리를 모르면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돈은 빚이다. 이자가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파산을 해야 누군가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미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은 어떻게 바뀔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구조적인 것만 탓해봐야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또 지금 디플레이션의 시대다. 경기 불황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고 회복되기는 쉽사리 보이지 않을 것이다. 도움을 빌려가라고 흥청망청 써도 된다고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스스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말이다. 그것과 유명한 영화가 있죠. 빅쇼트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죠. 빅쇼트가 이제 미국의 대출에 대한 이 문제를 얘기했던 훌륭한 작품 중에 하나였죠. 저도 그걸 보면서 미국의 그런 경제 원리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고요. 네. 이렇게 금융 관련 영화를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내일도 책을 읽을 거고요. 요즘 길게 책을 못 읽어서 죄송하고요. 내일도 열심히 책을 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